2024년 아들 김호중이 33세가 되면 그의 어머니 이미자 공식적인 정보가 없어 가명. 여사가 33세가 되어서야 자랑스러움과 깊은 아픔이 뒤섞인 심경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것입니다. 김호중이 2020년 KBS 인터뷰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언급한 희귀한 순간 중 하나는 한국 울산에서 가난했던 시절에 그와 그의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김호중의 나이 기준, 울산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아들이 한국의 파바로티로 떠오르기까지 힘겨운 삶을 살았던 이미자 씨의 슬픔은 컸다. 가난에 시달리던 어두운 시기부터 아들이 경력의 정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2024년 교통사고로 비극에 빠지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가족을 위한 희생, 눈물, 무조건적인 사랑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호중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든 무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어머니였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인내와 헌신에 대한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찬가이다. 가수 김호중의 어머니 이미자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녀의 가족이 일찍 붕괴되고 가난 속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아들이 법적 문제에 빠지고 33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한국 동남부의 산업도시인 울산에서 태어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고 그녀의 부모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이나 생선시장에서 일했다. 김호중이 2020년 코리아중앙일보에 공유한 사연에 따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고 이미자가 홀로 그와 여동생을 키우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슬픔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감정적 상실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힘든 삶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울산에서 보낸 나날들은 그녀에게 결코 잊지 못할 긴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의류 공장에서 낮은 급여로 일하곤 했는데 김호중과 그의 여동생에게 우유와 책을 사주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호중은 2021년 AMB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밤에 몰래 울곤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들이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낡은 옷과 새로 살 수 없는 낡은 신발을 신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제 어머니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주지 못해 슬퍼하셨던 걸 압니다. 이미자의 가장 큰 슬픔은 2024년 그녀가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 김호중이 서울 강남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그는 2024년 5월 9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뒤 나중에 매니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그의 명성도 망가졌습니다. 이미자 씨에게는 충격일 뿐만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라고 여겼던 아들이 법의 소나기에 빠지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재능,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강력한 테너의 목소리를 기대했습니다. 트로트. 그에게 지금껏 그녀가 누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을 때 그 슬픔은 자식을 불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실패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을까요? 김호중이 감옥에 있을 당시 그녀는 자주 그를 찾아와 울산에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 직접 만든 매운 떡볶이 등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눈물을 참아야 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그의 실수와 결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이미자의 인생은 무대에서의 영광이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싱글맘으로서 작은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으며 가족을 키우기 위해 묵묵히 희생한 긴 여정입니다. 그녀는 1960년대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1991년 10월 2일 결혼해 김호중을 낳은 후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꿈꿨지만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그 꿈은 산산이 조각났다. 그 이후로 그녀의 경력은 명문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집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의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공은 김호중을 울산에 그의 목소리로 영광을 안겨준 유명 가수로 키운 것이다. 이혼 후 그녀는 울산의 의류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수시간 동안 재봉틀에 앉아 아이들을 위해 음식과 옷을 살 돈을 벌었습니다. 김호중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종종 오래된 라디오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그에게 중고품 가게에서 오래된 오르간을 사주기 위해 잔업을 했다. 그는 음악에 대해 별로 몰랐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가 지역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했고 그가 16세의 나이에 울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오 솔레미오로 1등을 차지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승리로 여겼다. 그 성공은 그가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되었고 미스터와 함께 현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트롯은 그녀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사회 전체에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에도 고통스러운 좌절이 있었는데 특히 자녀를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김호중이 빈곤 속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압박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적 배경 때문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녀는 나중에 그가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말했을 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그에게 충만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녀는 그러한 실패를 짐처럼 안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패는 그가 2024년에 사고를 당했을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더 많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이미자를 울린 노력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며칠간 지치게 일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호중은 어렸을 때 낮에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울산 야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두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어떤 날 밤 그녀는 늦게 집에 돌아와서 그가 오래된 라디오 옆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가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그가 그리워서 텅 빈 집에서 울었지만 그가 대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전히 돈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2024년 사고 이후 그녀는 교도소 회의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삶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자의 인생은 침묵의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성공은 아들이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는 그의 실수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김호중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미자 여사가 늘 추구했던 업적은 자신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랑과 회복력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김호중과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가 겪었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호중이 2020년 발표한 앨범 더 클래식 앨범으로 70만 장 이상 판매되어 유명 가수가 되면서 그녀는 이를 달성했고 그로 인해 그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나중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2022년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의 첫 번째 아시아 홍보대사가 된 것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며 그녀는 이를 자신의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깁니다. 그녀는 또한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강한 어머니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녀는 높은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에게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가 유니세프 한국 사무소를 통해 2023년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5만 원을 기부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친절함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그에게 심어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021년 AMBC 기사에 따르면 그에게 돈이 적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성취는 단지 돈이나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자 씨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김호중은 성공을 거두고 난 뒤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울산 지역사회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댄스 레슨을 받고 건강한 요리 습관을 유지하기도 했다. 남들의 눈에는 그리 큰 성과가 아닐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사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김호중이 2022년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5만여 명의 관객과 함께 콘서트를 열었을 때 그녀도 관객석에 있었고 그 순간은 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그녀의 모습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열망하는 성취는 직함이나 상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녀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2024년 김호중의 인생은 무너졌지만 그녀는